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요즘 들어 예전보다 단어가 잘 안 떠오르고 말이 자꾸 막힌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머릿속에 단어가 분명히 있는데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아서 당황했던 순간, 그런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하죠. 에이, 나이 들어서 그래. 다 그런 거 아니야? 하지만 저는 그 말이 참 무책임하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는 거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의학 정보나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의사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아들로서 절실히 느꼈던 순간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저희 어머니는 어느 날 갑자기 제 이름을 잊으셨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차를 마시던 평범한 오후였어요. 저를 바라보시던 어머니는 긴 침묵 끝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누구냐? 그 순간 저는 머리보다 가슴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어머니는 점점 말을 잊어갔고 제가 사랑했던 그 눈빛조차 점차 낯선 모습으로 바뀌어갔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기억력 저하의 원인을 밝혀내겠다고. 그리고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작게나마 희망의 실마리를 드리고 싶다고요. 그 결심 하나로 시작한 뇌과학 연구가 어느덧 30년 가까이 이어졌고 저는 그 안에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의 기억력이 떨어지는 진짜 이유는 뇌세포가 죽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문제는 바로 뇌로 올라가는 혈류가 막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기억력이 저하되는 건 피가 제 길을 가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였던 거죠. 이 사실을 알고 나면 기억력 회복은 더 이상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직접 따라 하실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을 단계적으로 안내해 드릴 겁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아요. 하루 3분, 길어도 5분이면 충분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내 기억력은 이제 끝났어라고 포기하고 계셨다면 잠시만 그 생각을 내려놓아 보세요. 기억은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 출발점은 아주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어질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떠오르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함께 나눠주세요.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뇌를 다시 깨우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뇌는 참 신기한 기관입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움직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는 이 모든 일이 뇌 안에서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잡하고 정교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단 한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로 피혈류입니다. 많은 분들이 뇌세포가 죽어서 기억력이 나빠졌다고 생각하십니다.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경우 뇌세포가 문제가 아니라 뇌에 연료가 도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뇌는 끊임없이 산소와 포도당을 필요로 합니다. 이 산소와 포도당이 어디에 담겨서 뇌에 전달될까요? 바로 피입니다. 피가 잘 올라가야 뇌가 활발히 움직이고 우리가 말도 잘하고 기억도 잘 떠올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몸 전체에 생기는 변화가 있습니다. 어디가 아프다, 관절이 굳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죠. 그 중에서도 특히 목 뒤와 어깨, 등 부위의 근육이 굳어지면 뇌로 향하는 혈관을 압박하게 됩니다. 즉, 피가 위로 올라가는 길이 점점 좁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가 부족해지면 뇌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기억을 떠올리는 속도가 느려지고, 단어가 막히고, 집중력도 흐려지고, 대화 중 문장이 끊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그냥 나이 때문이라고 치부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랜 기간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반복해서 확인한 게 있습니다. 기억력 저하의 핵심 원인은 혈류 장애다. 그리고 그 피의 흐름을 회복시켜 주기만 해도 사람들은 다시 말문이 트이고 머리가 맑아졌다고 느낍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 혈류의 길목이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아주 작은 지점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귀 뒤쪽, 우리가 풍지혈이라고 부르는 지점입니다. 한의학적으로는 뇌를 깨우는 혈자리, 의학적으로는 뇌로 향하는 혈관들이 지나가는 통로, 그리고 저에게는 수많은 분들의 기억을 되찾게 해준 매우 중요한 회복 포인트입니다. 풍지혈은 귀 뒤,
목과 머리가 만나는 오목한 자리입니다. 그곳이 굳으면 뇌로 가는 피의 길이 막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기억력 저하의 신호가 시작되는 거죠. 무서운 건 이게 순식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매일 조금씩 스마트폰을 볼 때, 높은 베개에서 잘 때, 소파에 구부정하게 앉아 TV를 볼 때 하루하루 쌓인 습관이 결국 뇌로 가는 혈류를 누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 좁아진 혈류 통로를 어떻게 다시 열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바로 여러분도 오늘부터 당장 할 수 있는 풍지열 자극법입니다. 간단하지만 아주 강력한 효과를 가진 방법이에요. 이제 다음 챕터에서는 귀 뒤 풍지열을 자극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하나하나 직접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고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동작입니다. 아무런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손가락 끝 하나면 충분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기억력을 되살리는 첫 번째 자극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방법은 제가 그동안 수백 명의 환자분들께 권해드렸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직접 효과를 체감하셨던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입니다. 바로 귀 뒤 풍지열 자극 마사지입니다. 이름이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위치는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손가락을 양쪽 귀 뒤로 가져가 보세요. 귓볼 바로 뒤에서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떨어진 지점, 목과 머리가 만나는 부근에 오목하게 들어간 자리가 느껴지시죠? 그곳이 바로 풍지열입니다. 이 자리는 의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지점이에요. 뇌로 향하는 주요 혈관들이 집중적으로 지나가는 혈류의 관문입니다. 자, 이제 이 풍지열을 어떻게 자극하느냐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양손의 검지손가락이나 중지손가락을 사용해서 그 자리를 부드럽게 누르신 다음 천천히 동그랗게 원을 그리듯 마사지해 주세요. 강하게 누르실 필요 없습니다. 살짝 눌렀을 때 시원하다, 당긴다 하는 느낌이 들 정도면 충분합니다. 10초간 천천히 원을 그리듯 돌려주시고 30초 정도 반복해 주세요. 처음엔 아무런 느낌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2030초가 지나면서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 눈이 또렷해지는 느낌이 슬금슬금 올라오기 시작할 겁니다. 목덜미가 시원해지거나 등 아래쪽까지 따뜻해지는 기분이 든다면 아주 잘하고 계신 겁니다. 이 반응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뇌로 올라가는 혈류가 실제로 다시 흐르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이 풍지열 자극은 그저 피로를 푸는 마사지가 아닙니다. 뇌의 회로에 다시 전기를 연결해주는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해요. 우리가 뇌를 깨운다고 할 때 가장 먼저 눌러야 할 버튼이 바로 이 지점인 거죠. 제가 말씀드렸듯 실제로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 중 머리가 가벼워졌어요, 눈이 환해졌어요, 말이 덜 막혀요 라는 피드백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당신도, 지금 이 영상 앞에 앉아 계신 바로 당신도 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매일 단 1분이라도 꾸준히 해보시는 거예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혹은 잠들기 전에 해주시면 하루를 시작하거나 마무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풍지열 자극은 복잡한 운동, 고가의 기기 같은 게 전혀 필요 없습니다. 오직 손가락만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그 작은 실천 하나가 오랫동안 흐릿했던 기억의 창을 다시 열어줄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챕터에서는 풍지열 자극과 함께 꼭 병행하면 좋은 두 번째 자극법, 등 풀어주기 자극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등이 굳으면 머리가 맑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풍지열 자극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정말 시원하다, 머리가 가벼워졌다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기억력 회복을 위한 두 번째, 세 번째 자극법은 더 깊고 넓은 혈류의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 뇌로 가는 혈류 고속도로 전체를 복원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자극은 바로 등을 풀어주는 자극법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걸 간과하고 계시지만 뇌로 향하는 피는 우리 등과 어깨를 지나 올라갑니다. 즉, 이 부분이 막히면 뇌는 아무리 노력해도 깨어날 수가 없어요. 특히 등 한가운데, 날개뼈 주변에는 심장에서 올라온 피가 머리로 진입하기 전 마지막 구간이 있습니다. 이 구간이 굳어지면 피가 올라가지 못해 기억력 저하, 집중력 저하, 심한 경우 두통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럼 등은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긴 손잡이의 효자손, 머리빗, 샤워 브러쉬 같은 걸 하나 준비해 주세요. 딱딱하지 않고 부드러운 게 좋습니다. 이제 아래에서 위로 등 전체를 천천히 쓸어 올리듯 문질러 주세요. 중요한 건 세게 긁지 않는 것입니다. 목표는 피부 자극이 아니라 등 안쪽 깊은 근육을 말랑하게 풀어주는 것입니다. 날개뼈 아래에서부터 어깨 위쪽까지 천천히 좌우 번갈아가며 왕복해 주세요. 한쪽 30초, 반대쪽 30초, 총 2, 3분이면 충분합니다. 등이 은근하게 따뜻해지고 숨이 깊어지며 머릿속이 맑아지는 느낌이 올라오면 제대로 하고 계신 겁니다. 어떤 분들은 등을 풀었는데 목이 시원해졌어요. 어깨 위에 있던 돌덩이가 떨어진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만큼 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자극입니다. 바로 목을 푸는 스트레칭입니다. 목은 뇌로 가는 혈관이 전부 지나가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을 오래 보거나 높은 베개에서 자거나 소파에 기대어 앉아있는 생활이 반복되면 목 근육이 굳고 혈관이 눌리게 됩니다. 결국 산소와 영양분이 뇌에 전달되지 못하고 기억이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따라 해보세요. 먼저 의자에 바르게 앉습니다. 등받이 없는 의자면 더 좋고요. 양손은 편하게 무릎 위에 두고 어깨에 힘을 빼주세요. 이제 고개를 오른쪽으로 천천히 기울여 줍니다. 귀가 어깨 가까이 간다는 느낌으로요.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목이 살짝 당긴다 싶은 정도에서 10초간 유지합니다. 천천히 돌아오고 이번엔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이 동작을 하루 2, 3회만 반복해도 목과 어깨 사이에 눌려있던 혈류 통로가 부드럽게 열리기 시작합니다. 다음은 고개를 천천히 뒤로 젖혀봅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시선을 천장으로 향하게 해주세요. 이때 양 어깨는 쭉 펴고 손바닥은 허벅지를 살짝 눌러줍니다. 이 자세는 등부터 목까지 이어지는 혈관을 자연스럽게 펴주는 스트레칭입니다. 10초 유지한 뒤 고개를 천천히 원래대로 내리며 숨을 내쉽니다. 2번만 반복해도 목이 개운해지고 집중력이 또렷해질 거예요. 이렇게 등과 목, 즉 뇌혈류의 길목 전체를 부드럽게 열어주는 것, 이것이 기억을 깨우는 두 번째, 세 번째 열쇠입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고 있는 기억력을 망가뜨리는 잘못된 습관들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 부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기억력을 되살리기 위한 실천적인 자극법들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기억력을 조금씩 망가뜨리는 생활 습관들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 습관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매일 무심코 반복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습관들이 우리가 자극한 풍지혈, 풀어준 등과 목의 효과를 조용히 무력화시키고 있는 주범입니다. 첫 번째 습관, 고개 숙인 채 스마트폰 보기. 자,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스마트폰을 보시나요? 식탁에서도, 소파에서도, 누워서도 항상 고개를 푹 숙인 채로 작은 화면을 들여다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이 자세는 생각보다 더 위험합니다. 고개를 숙이면 목 뒤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긴장하게 되고 그 긴장된 근육이 풍지혈을 누르게 됩니다. 결국 뇌로 올라가는 피의 흐름이 막히고 기억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단어가 생각 안 나고 집중력이 흐릿해지는 이유, 지금 바로 그 자세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단순합니다. 스마트폰을 눈높이로 올려주세요. 고개는 수직으로 세우고 눈으로만 화면을 보는 습관을 들이시는 겁니다. 그 작은 변화 하나가 뇌혈류를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습관, 높은 베개에서 자기. 많은 분들이 잠만 잘 자면 괜찮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잠자는 동안도 뇌에는 산소와 혈류가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높은 베개를 사용하면 목이 꺾이면서 뇌로 가는 혈관이 눌리게 됩니다. 이 상태로 68시간 자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는 동안 뇌의 혈류가 충분히 도달하지 않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가 멍하다, 눈이 침침하다, 잠은 잔 것 같은데 피곤하다. 이런 증상들은 그냥 수면 문제만이 아닙니다. 뇌혈류 부족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가능한 한 낮고 평평한 베개를 사용하세요. 머리와 목이 일직선이 되도록 하고
어깨까지 부드럽게 받쳐주는 형태면 더욱 좋습니다. 작은 베개 하나가 당신의 기억을 지켜주는 보호막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습관, 장시간 구부정하게 앉아있기. TV 드라마 한 편, 두 편, 뉴스까지 그 사이 몇 시간 동안 몸을 거의 움직이지 않고 같은 자세로 앉아 계신 경우 많으시죠? 특히 푹신한 소파는 더 위험합니다. 몸이 무너지듯 주저앉고 등과 어깨, 목이 모두 구부러진 채 고정됩니다. 이렇게 되면 혈류는 더 이상 뇌까지 올라가지 않습니다. 뇌는 산소와 포도당을 받아야 일을 합니다. 하지만 자세가 무너지면 뇌는 그 연료를 공급받지 못하고 점점 기능을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광고 시간마다 한 번씩만 일어나 주세요. 간단하게 어깨 돌리기, 목 한번 좌우로 기울이기. 단 1분이면 됩니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당신의 뇌를 다시 깨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기억력을 망치는 3가지 습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점 고개 숙인 채 스마트폰 보기. 2점 높은 베개에서 자기. 3점 같은 자세로 오랫동안 앉아있기. 혹시 이 중 하나라도 나도 저러는데 하고 떠오르셨다면 그게 바로 뇌가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무심코 지나치지 마세요. 기억력은 작은 습관 하나로 지켜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이 모든 자극과 습관 교정이 실제로 지속될 수 있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계속하게 만드는 반복과 구조 만들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기억력이 저하되는 이유부터 그 흐름을 되살리는 구체적인 자극법, 그리고 피를 막는 잘못된 습관들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쯤 되면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방법은 정말 좋은데 매일 실천하는 게 어렵네요. 처음엔 열심히 하다가 며칠 지나면 또 잊어버려요. 이건 정말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바쁘고 하루하루 급한 일들에 밀려 정작 중요한 습관은 자꾸 뒤로 밀리곤 하죠. 그래서 제가 30년 동안 환자분들을 지켜보며 정말 실천이 지속된 사람들에겐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결심으로 성공한 게 아니라 노출을 만들었습니다. 즉, 자꾸 눈에 띄게 만드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지금부터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영상을 보신 후 종이 한 장만 꺼내서 이렇게 써보세요. 기억력 실천표, 요일별 루틴, 월요일 풍지열 마사지, 화요일 등 풀기, 수요일 목 스트레칭, 목요일 호흡 조절, 가벼운 산책, 금요일 다시 풍지열 마사지, 토요일 어깨 돌리기 1분, 일요일 전체 복습 자유자극.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만 정해두면 부담도 줄고 매일 실천하는 습관이 훨씬 쉬워집니다. 이걸 냉장고 문, 스마트폰 배경화면 또는 거실 벽 같은 자주 보이는 곳에 붙여두세요. 그리고 스마트폰에 알람을 하나 설정해 주세요. 이름은 이렇게 저장하면 좋습니다. 기억력 5분 챙기기. 매일 같은 시간에 울리게 해두면 그 순간 다시 떠올릴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실천하시면 더 좋습니다. 손주에게 오늘은 무슨 날이더라 물어보는 것도 좋고, 부부끼리 우리 오늘 목 돌리는 날이네 하면서 서로 확인해 주는 것도 훌륭한 기억력 유지 비결이 됩니다. 이런 노출 구조 하나가 3일 하다 포기하는 습관을 3주, 3개월로 이어주는 비밀입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한 분 계십니다. 74세 이종섭 어르신인데요. 처음 내원하셨을 때는 전화번호 하나 외우지도 못한다고 하셨어요. 폰 없으면 누구에게도 전화를 못 건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외출 중 휴대폰 배터리가 꺼졌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집 전화를 들고 천천히 숫자를 누르셨대요. 손가락이 알아서 움직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들의 번호가 한 자리 한 자리 생각났고 신호가 울리자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났다고 하셨어요. 내 머리가 아직 살아 있었구나. 나는 아직 괜찮구나. 그 말을 하시는 어르신의 표정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기억이 돌아온다는 건 단지 숫자를 기억한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다시 나로 돌아온다는 증거입니다. 이건 특별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1분만 귀 뒤를 눌러보세요. 내일 아침 고개를 천천히 돌려보세요.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당신의 기억을 다시 깨우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기억력을 다시 깨우는 30분의 여정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가족,
친구들과 꼭 나눠주세요. 당신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기억을 지키는 커다란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은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